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한식당을 차린 지 4년째 되어가는 2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둘째를 임신하게 된 저는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본색을 알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베풀어줘도 고마운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어머니였죠. 남편과 함께 이런 심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복수하게 된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어머님 불쌍해서 어떡해. 장례 끝난 지가 언제인데 밥을 제대로 드시질 않아. 저번에도 찾아가 봤더니 밥솥에 곰팡이가 피어있질 않나. 끼니는 라면으로만 때우고 계시지 않나. 이러다가 아버님 따라 어머님도 돌아가시는 거 아닌지 너무 걱정돼.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니까 그냥 우리 식당 일이나 잘하자.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 당신 이럴 때 보면 무슨 냉혈한 같아. 우리 당장 지내는 신혼집만 하더라도 시부모님이 많이 힘써주신 거잖아. 당신한테 말할 때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빠한테 나중에 듣게 된 얘기는 좀 다르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이 당신한테 따로 귀뜸한 일이라도 있어? 우리 신혼집 차리는 걸 왜 도와주냐고. 엄마가 거의 기절할 것처럼 아주 악을 쓰면서 반대했다더라고. 그 돈이면 자기 최고급 안마의자도 장만할 거고 유럽 여행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헐, 진짜로? 어머님 봤을 때 세상 품위 있고 교양 있어 보이시는 분이던데. 원래 엄마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잘 대해주고 그러는 사람이야. 좀 친해졌다 싶으면 슬슬 선을 넘는 거지. 하여튼 간에 엄마가 먼저 말한 상황도 아닌데 괜히 당신이 챙겨주고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그러다가 엄마한테 엮이게 되면 상황 정말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어. 만약에 어머님이 혼자 살기 힘들다고 합가하자 요청하시면 어떡할까? 나야 엄마 때문에 힘든 상황 닥쳐도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산다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뿐이라는 식으로 잘 지낼 수 있지. 하지만 당신이 엄청 고생일걸? 어머님이 많이 괴팍하신가? 정 힘들면 나중 가서라도 나가라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엄마 성격에 그런 거 어지간히도 받아들이겠다. 우리 신혼집도 반대한 사람한테 그렇게 베풀 필요 없다니까? 일반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머리에 담아두고 엄마를 보지 마. 당신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 알고는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가 계모니까 그러지. 아빠보다 나이 한창 어릴 때 결혼해서 날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데. 진짜?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해? 우리 결혼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그런 사실 처음 알았어. 대놓고 자랑할 거리도 아니라 얘기를 안 했지. 아빠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괜히 시어머니한테 안 좋은 감정 생길지 모른다면서. 그럼 지금은 왜 편하게 말하는 건데? 당신이 괜히 동정심 품었다가 힘들어질까 봐서 그래. 하여튼 간에 엄마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우리는 식당 일에만 신경을 쓰자. 가게 손님들 당장 대접하고 돈 버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여기에 뭔가를 더하지는 말자는 얘기야. 당신이나 나나 사는 거 가뜩이나 빡빡한 처지인데. 지금이야 임신한 것도 2개월 차니까 견딜만 하다지만 출산까지 힘든 일 앞으로도 많을 거야. 그때까지 괜히 일 더하면서 힘들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많이 혼란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그간 보여주셨던 친절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이 괜한 선입견이 아닐까 싶은 의심도 있었죠. 저는 친정엄마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게 뭐 대단한 고민이라고 그러니. 네가 모시고 싶고 돌보고 싶으면 돌보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괜히 문제가 커지게 될까봐 그렇지. 모신다고 했다가 못 모신다고 하면 남편이나 나나 싸울지도 모르고. 박서방 우직해서 괜한 소리 할 사람은 아니니까 네 시모 성격이 정말 괴팍할지도 모르겠다 싶기는 하구나. 그런데 못 모신다고 할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때 가서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보내면 그만이니까. 너 괴로워서 내보내겠다는데 박서방이 반대할 사람도 아니잖니. 그렇기는 하지. 어차피 모신다고 했을 때 박서방은 안 좋은 소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라 했다며? 그럼 박서방 쪽이야 문제가 없는 거고 시모 쪽도 모시겠다는데 거부하지는 않겠지. 결국 선택은 너한테 달린 문제니까 모시든 모시지 않든 편하게 판단하면 되지 않겠니? 나중에 내보낸다고 하면야 좀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돼서 그렇기도 해. 한편으로는 박서방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도 싶고. 어머님이 정말로 심각한 사람이면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육아에다 식당 일로 바쁠 텐데 돌봐주는 거 힘들지는 않을 것 같고. 한식당 운영하니까 만든 요리 그냥 한 그릇 드리면 될 일인데 뭐. 어차피 집에서 어지를 일도 없으실 거고 삼시세끼 끼니만 차려드리면 며느리 도리 다 하는 걸 테지. 나중에 나한테도 알려주렴. 박서방이 단순히 시모 쪽을 싫어하는 건지 정말 시모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는 건지가 궁금하구나.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돌보고 싶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완강하게 반대를 했었죠. 어머님 모시고 싶다는 생각, 그냥 단순하게 판단해서 결정 내린 거 아니니까 믿어줘. 말했잖아. 엄마는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나마 아빠 같은 호인이니까 같이 살았지. 나였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걸? 왜 굳이 그런 사람이랑 같은 집에 살아서 고생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 만난 이후로 식당 일도 하게 되고 체력도 많이 붙은 거 알고 있지? 처음에는 요리도 하나 할 줄 몰랐는데 일하다 보니까 재미 붙어서 많이 늘었잖아. 엄마 얘기하다가 그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어머님이 비록 당신 말대로 나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지내는 동안 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 낙관하지 마. 좋은 쪽으로 변할 거라는 건 단순히 우리 희망 사항에 불과하니까. 그럼 어머님 이대로 돌아가시게 내버려 두는 게 당신 생각이야? 장례식 때 양가 친척분들이며 친구분들이며 많이도 오갔었잖아. 이제 남은 시어머니 어떻게 하나 많이들 지켜보고 계실 텐데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생각들 하시겠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힘들까 봐서 그러지. 둘째 임신까지 한 마당에 괜히 스트레스 받을 일 만들지 않았으면 싶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 일단은 어머님 바로 모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어차피 어머님 집도 인근이겠다. 방문하는 것까지는 별 어려울 것도 없는 상황이잖아. 어머님 종종 찾아뵙고 반찬이며 요리도 해드리는 정도로 도움드릴까 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영 이상하게 군다 싶으면 그냥 나도 포기할게. 그 정도라면야 나도 인정할게. 대신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알겠지?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척들이며 친구들 등 저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득을 했더니 남편은 마지못해서 제 마음대로 해보라고 허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로부터 어머님이 계신 집에 들러서 기력을 불어넣어 주거나 밥을 차려놓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님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 밥을 한 술도 제대로 뜨지 않으시거나 라면만을 아침 저녁 내내 드시는 등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보신 제대로 시켜드리려고 삼계탕을 만들어 봤거든요. 드신 다음에 평가해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 볼까 싶네요. 삼계탕은 먹어서 못하겠니? 몸보신은 해서 못하고. 어차피 다 썩으면 죽어서 문드러질 살이나 다름없는데. 그러실수록 더더욱 몸을 챙겨야죠, 어머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세요. 어차피 날 돌볼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외롭게 죽어가면 그뿐이다. 애미, 너는 너대로 살고 나도 나대로 살고. 이 땅 그렇게 괴롭게 애쓰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더라. 나는 아무래도 좋으니 내버려 두거라. 어머님,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셔야죠.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아버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알겠으니까 그럼 음식은 두고 가보거라. 내가 알아서 챙겨 먹든지 하마. 맛있게 만들어 가져다 드린 음식조차도 드시지 않을 정도로 힘이 없던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가 기력을 찾게 된 것은 불과 한 달도 지나서 않아서였습니다. 너 혹시 조만간 이쪽으로 들릴 일 있으면 먹을 것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내가 뼈마디 구석구석 성한 곳이 없어서 밥을 차려 먹는 것도 힘든 상황이구나. 당연하죠. 집도 인근인데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시면 그것도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딱히 먹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다만 저번에 네가 해준 삼계탕이 아주 맛있더구나. 그런 수준으로 몸에 좋고 맛있는 거면 뭐든 좋지. 정말요? 그럼 얼마든지 해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어머님. 저번이랑 다르게 챙겨 드시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 몸을 너무 안 돌보셔서 남편이나 저나 걱정 참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런 계기가 있기는 했지. 내가 안 그래도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법사님을 한번 찾아뵌 일이 있었거든. 법사님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처녀적부터 종종 들리고 삶의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구했던 분이라는 정도만 알면 된다. 글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 와닿은 덕분에 고민이 다 해결이 됐지 뭐니. 고민이 해결이 됐다니 다행인데 어떤 고민인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태욱이 아비가 죽기 전에 나한테 했던 말이 계속 맴돌더구나. 평생 생활력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귀찮다면서 일도 안 하려 들던 마누라 때문에 힘들었었다고. 본인이 지는 것 죽도록 싫어하면서 막상 그 일은 남한테 떠맡기려 드니 그게 어른이 할 짓이냐고. 그런 말 때문에 정말 죽을 정도로 괴로웠던 마음이 있었지. 그런데 이제는 다 극복했다. 극복을 했다니 다행인데 어떤 해답을 들으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지금 이렇게 네가 신경을 써주는 것부터 태욱이 아비가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죽은 것까지. 전생에서 다 쌓은 업보를 푸는 거라고 하더구나. 왜 우리가 좋은 마누라든 좋은 남편이든 얻으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는 식으로 말하잖니. 내가 남편한테 몹쓸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전생에 남편을 부려먹을 정도로 선업을 쌓아왔다는 거지. 남편은 나 때문에 고생만 할 정도로 쌓은 악업이 많았던 거고. 아, 네, 그렇군요. 반응이 왜 그러냐? 시어미가 하는 말이 믿기지 않는 거니? 그냥 내가 괴로움에 허덕이다 죽는 게 답이라 이거냐?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는 전생이니 현생이니 그런 문제를 잘 몰라서요. 믿어본 적이 없기도 하고요. 나중에 기회 될 때 한 번 소개를 시켜주든지 하마. 물론 그러고 싶은 내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니까 괜히 재촉은 하지 마렴.
그게 다 네 복이고 쌓은 업이 작용하는 거니까. 당시에 저는 아버님의 장례식으로 죽을 만큼 괴로워하던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고민을 해소하게 된 계기며 하는 말들이 어딘지 석연찮은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당시로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저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애미야, 네가 해준 닭 볶음탕 있지 않니? 그거 먹다가 뼈가 나와서 아주 죽는 줄 알았다. 순살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뼈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니니? 이게 대체 뭔 난리인지 네가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거라. 어머님, 원래 순살이라고 해도 제조 공정상 살 사이사이에 뼈가 들어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걸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나도 요리 어지간히 해왔고 태욱이한테도 많이 가르쳐와서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이 시어미가 하려는 말은 순살 닭고기에 뼈가 들어있는지 아닌지가 아닌 거 모르겠니? 죄송해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실하게 이해가 어렵네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순살 닭고기에 뼈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며? 그러면 살을 주물러 가면서 뼈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다 체크를 했었어야 할 일이 아니니? 네 정성이 부족한 걸 가지고 제조 공정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말이 나오니?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일일이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 역시 그이가 하는 식당 운영에 거들고 있는 입장이라서 시간이 많지도 않고요. 그래도 짬내서 어머님 집에 가서 청소해드리는 것부터 요리해드리고 있어요. 임신한 와중에도 도움드리고 있는데 이걸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많이 서운해요. 네가 서운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실 자체가 그렇다는 거다. 너 앞으로 이따위로 음식을 할 거면 나한테 욕 제대로 먹을 각오하거라. 아니다. 앞으로는 요리하지 말거라. 그럼 앞으로 혼자서 챙겨 드시겠다는 건가요? 이 노쇠한 몸으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내가 시켜 먹든지 요리를 해 먹든지 할 테니 적어도 네가 장을 봐오는 것 정도는 하라는 얘기다. 아휴, 내가 답답해서 정말. 고민을 해소한 이후부터 제가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며 뻔뻔하게 나오시는 시어머니.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시어머니가 전보다 오히려 더 뻔뻔해졌다면서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와 함께 얼마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시아버지를 힘들게 해왔는지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와, 엄마 진짜 대단하다. 완전 사람이 막 나가네. 아빠가 본인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다름없는데 그따위로 말을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아버님 병 걸리게 하신 거였어? 아빠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매일같이 술 마신 건 알고 있지. 직접적인 원인이야 뭐 간암으로 인한 거라지만 그렇게까지 해야만 시름을 달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었으니까. 엄마가 맨날 싸움은 싸움대로 일으키고 시비는 시비대로 걸고 다니면서 막상 해결은 항상 아빠한테 떠맡겨 왔었거든. 아, 설마 아버님이 월세 놓던 오피스텔에 임차인들이랑 한바탕 한 거 얘기하는 거야? 나도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벽지인가 인테리어 문제로 싸움이 있었다면서. 맞아. 벽지를 새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입자가 못질을 좀 했었다나 봐. 아빠는 별거 아닌 문제니까 넘어가라고 했었는데 이건 그냥 못 넘어가겠다면서 새벽에 찾아가서 따지고 문 두들기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래놓고 법적으로 소송 들어오고 싸움이 크게 번지니까 아빠한테 해결하라고 죄다 떠넘기고 변호사 상담받는 것부터 전화로 상대하는 것까지 본인 화날 때는 막 질러대시다가 나중에 아빠한테만 다 맡기는데 보고 있던 내가 다 갑갑하더라. 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전생 업보니 뭐니 하신 거야?
어머님 진짜 너무하셨다. 아빠가 하늘에서 들으면 당장 내려와서 엄마 가만히 안 놔둘 얘기이기는 하지. 만약에 자기가 죽게 되면 엄마 그냥 버려도 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불효자라는 소리 절대 안 할 거고, 그런 소리 안 들을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고. 이런 상황이니까 당신한테도 괜히 관여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야. 솔직히 내가 엄마라는 사람을 좋게 보고 싶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너무 없잖아.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거라 생각했었더라면 어머님 문제를 괜히 신경 쓰지 말 걸 그랬다. 한편으로는 그런 당신이라서 고맙기는 해. 당신 만나기 전에는 여자들이 죄다 이기적이고 남편 힘들게 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런 나한테 여자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못된 건 여자들이 아니라 우리 엄마구나 알려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어쩐지. 그래서 나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큰둥하고 무관심했었구나. 아니, 그때는 당신이 별로 내 타입이 아니었어서. 그런데 보다 보니까 사람 성격도 좋고 예뻐서 점점 좋아지게 된 거였어.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이라는 사람. 참 솔직하게 말 잘한다. 비꼬는 게 아니라 칭찬이야. 아빠가 자기 속내도 제대로 말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평생을 보내셨잖아. 그러다가 죽기 전에야 힘든 거 말하고 돌아가셨는데 나나 당신이나 서로 그러지 않았으면 싶어. 당신도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편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네. 임신한 와중에 힘든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나 부려먹고, 알겠지? 고마워, 여보. 내 옆에 당신이 있어줘서 늘 든든한 거 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술이랑 담배 조금만 줄이자. 오래오래 나랑 건강하게 살아야지. 사위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사돈 때문에 네가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할 것 같구나. 임신을 하는 동안 힘든 일 점점 많아질 텐데 감당이 가능하겠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신경을 끄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도 그이 만나서 식당을 시작하기 전에는 인생에 낙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 식당 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고부터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변화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그렇다고 네가 너무 힘들 정도로는 하지 말거라. 네가 감당 가능한 선이라는 걸 넘는 순간부터는 그게 미련한 짓이거든. 지금도 좀 미련한 짓거리 같기는 해.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좀 깨닫고 남편이며 아버님한테며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싶기도 해서. 이대로는 결국 자기 자신이 평생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 아냐. 만약 선을 넘어서 나한테까지도 외면당하게 되면 그때 깨달으시려나 싶기도 하고. 이제 곧 애도 출산하게 될 텐데 행여나 이 일로 애한테 문제 생기게만 하지 마라. 네 시어머니야 막말로 언제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오래 산 사람이지만 네 아이는 아니잖니. 명심할게요, 엄마. 저는 임신한 몸인데도 시어머니의 장 보는 일은 돕는다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등 불편한 몸으로도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 모시기에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서 제게 조금도 마음을 열지 않으셨죠. 네가 요즘 나 위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전생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괜히 이걸로 생색을 낸다든가 태욱이 아비 유산을 물려달라든가 하기만 하거라.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웃기고 앉았네. 그럼 네가 뭐 날 위해서 대가 없이 선의를 베풀고 있기라도 하다는 뜻이니? 인간은 죄다 이기적이고 추악한 게 본성이야. 그나마 나처럼 전생에 덕을 쌓은 사람이야 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고 산다지만 너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거 아니냐. 저는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그이랑 사이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기적인 거라고 하신다면야 저 할 말이야 없지만요.
그리고 아버님 유산은 정말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니들이 식당 운영하는 거 빡빡하다느니 힘들다느니 했던 말 내가 태욱 아비한테 한두 번 들은 줄 아니? 신혼집 장만해줬으면 됐지. 더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정말 사람도 아닌 거다. 너 내가 분명히 경고해 두마. 그런 속셈인 거 훤히 보이니까 이 시험이 속여먹을 생각 절대로 마라. 그렇게 사람 우습게 알면 언제고 천벌을 받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법사님이 좀 용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다. 그 사이비가 그렇게 말했나요? 며느리 조심 안 하면 전 재산 잃을 수 있다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유산 노리고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어디 법사님한테 사이비니 뭐니 망발을 짓거려. 너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알아서 인생 살거라. 임신한 몸으로 아득바득 찾아오는 것부터가 훤히 속내가 보이더구먼. 에이, 이 능구렁이 같은 년. 제 나름대로는 헌신을 해왔다고 생각했건만 오히려 그걸 꿍꿍이가 있다고 파악하시고는 유산을 노린다느니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시어머니. 이제 더는 시어머니를 돌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를 했더니 마음은 후련해졌죠. 이 얘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크게 분노하더니 아무래도 엄마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변호사를 종종 만나러 가기도 했었는데요. 한 달 정도가 지났을 즈음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다시금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잔뜩 오고 있는 새벽이었죠. 어미야,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니? 너 이제 곧 손주도 볼 텐데 내가 뭐 도움 줄 건 없니? 어머님이 이 새벽에 갑자기 웬일이세요? 다시는 연락 안 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혹시 어디 아프시기라도 하신 건가요? 너랑 다투고 나니까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도 있을 텐데 당장 내가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해서 되겠냐는 그런 생각 말이다. 너한테 덕을 쌓을 기회도 줄 겸 나도 관대한 모습을 보일 겸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싶은데 어떠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얘는 또 좋게 말했는데 사람 화를 나게 만드네. 조만간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새벽 시장 가서 장 좀 봐오란 얘기다. 매년마다 챙기고 있었는데 올해라고 걸을 수 없잖니. 어머님, 저는 그런 거 안 믿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도 매해 제사 지낼 때마다 배려해 주셔서 빠지게 해 주셨고요. 더군다나 저 만삭 임산부예요. 지금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요. 지금 비까지 잔뜩 오고 있는데 시장에 가는 것부터가 무리고요. 그래서 지금 시모한테 무조건 참으라 이거니? 아무리 필요한 게 있어도 닥치고 있으라? 참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닥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제 사정이 어머님 돌봐드리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건 네 사정이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원. 임신을 하면 한 거지. 꼴랑 남들 다 갖는 애 가지고 무슨 유세를 그렇게 부리니? 이미 한번 낳아봐 놓고도 엄살이 일이 심하니 화가 나는구나. 임신했다고 며느리 도리 안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소리냐? 에이, 이 뱀 같은 년. 내가 너 찾아가서 발로 베걷어 차기 전에 빨리 준비나 하거라. 율무차 먹여서 애새끼 낙태시키기 전에. 인연 완전 사람 새끼 아니네. 뭐? 너 지금 시모한테 뭐라고 했니? 인연? 이게 미쳐가지고 시모한테 욕설을 짓거려? 야, 이 미친년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가 말하는 거야. 만삭 임산부한테 새벽 시장 가라고 한 주제에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 네가 이렇게 나오는 거 태우기도 알면 참 좋아하겠구나. 지 어미한테 막말하는 년을 데리고 살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었다 너. 내가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거라. 이걸 어쩌나? 나 내쫓으라고 할 아들은 지금 시아버지 유산 받는 것 때문에 변호사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나도 얼핏 들은 얘기인데 우리한테 충분히 권리가 있더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물려받은 내 재산인데 니들이 무슨 권리로? 그거야 법정에서 다퉈볼 일이고. 설령 재판에서 당신이 돈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당신은 끝이야. 늙고 병든 몸으로 언제까지 혼자 버틸 수 있나 보자고. 지금 당장만 해도 나 필요하니까 대판 성질 내놓고 금방 찾은 거잖아. 안 그래? 예, 아가. 잠깐만 일단 진정을 해보렴. 너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지? 왜 아니겠어. 미친 여자야. 그래도 당신은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 어떤 결과가 나오던 다 자기 업보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 차단할 테니까 수고해. 예, 아가.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해보자꾸나. 응? 아가. 날이 갈수록 아나무인이 되더니 만삭인 저에게 새벽 시장까지 다녀오라고 하던 시어머니. 참을 수 없었던 저와 남편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시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토해내게 되었죠. 시아버지의 재산 형성에 별달리 기여한 것도 없었던 데다가 평생을 가족들에게 기생해 온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도 잃고 늙고 병든 몸만 남게 된 시어머니는 뒤늦게 후회를 하며 눈물로 호소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어머니의 잘못이 너무 큰 상황인데다 재판의 과정에서 출산하게 된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어머니와 다시는 연락도 하지 않고 저희 가족의 일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려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철없는 형님이 한 명 있는데요.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원래는 자기 것이라며 저에게 몹쓸 짓을 한 형님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저희 부부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모든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며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형님한테 로또 복권 당첨금 절반을 주고 싶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돈으로 우리 가게 더 확장하고 더 잘 나갈 수 있을 거라며 좋아한 게 엊그제더니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긴 했었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지금 이혼하고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 남자도 새로 사귀고 그래야 될 텐데 매일같이 힘들어서 술만 마시고 애들 돌보는 것도 버거워하는 것 같아서. 그것만 이유는 아니지? 나 당신이 현명한 판단하는 거 아니까 똑바로 이야기해봐. 사실 엄마랑 아빠가 어릴 적부터 내가 남자라는 이유로 조금 더 지원해 주시고 그랬거든. 물론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라고는 생각 안 했었지만 누나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빚이 있기는 해. 그렇다고 로또 당첨금을 줘버리겠다는 건 너무 오버 아닌가? 당신이 싫어하는 이유 나도 짐작하고 있어. 그래서 당신 의견을 먼저 듣고 결정 내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당신 돈으로 로또 복권 당첨된 거니까 따지고 보면 당신 돈이나 다름없는데. 에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누나한테 돈 주겠다고 하면 당신 입장에서 서운한 것도 사실이잖아. 그리고 우리도 곧 출산할 아기 있는 마당인데다 가게까지 확장해야 하니깐 여유 있으면 더 좋은 것도 맞잖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저번에 형님이 술 마시고 취해서 나한테 했던 말 당신도 기억하지? 나 같은 게 집에 들어와서 괜히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난다고 하셨던 거 기억하잖아. 알지. 그때 누나가 많이 취해서 그랬다고 사과하기는 했었지만. 다음 날 사과하기는 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탐탁치 않았거든. 술 마시고 진상 부리고 나한테 물건까지 집어던지셨잖아. 그래놓고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사과하면서도 솔직히 내가 당할 만해서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신 거 기분 나빴거든? 이해해.
당신이 그동안 쌓이게 만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고 말할 때 나도 기분 나쁘더라. 나는 그게 당신한테 생긴 불만이 아니라 나한테 품은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 엄마랑 아빠가 누나 대신 나 챙겨주고 가게 차리는 것도 많이 지원해준 게 사실이니까. 누나는 집 하나 지원받았었는데 나는 가게 차려서 식당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샘이 생기는 건 사람 심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형님도 받은 재산 잘 불렸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허구한 날 술 마시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바람핀 거 들켜서 이혼하게 된 거고, 용케 양육권은 받았다지만 양육비도 안 받고 이혼한 것도 이해 안 가고, 앞뒤 너무 생각 안 하시고 지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답답해. 누나가 예전에 무당한테 전 본 적 있었던 거 말했던가? 언젠가는 자기가 대박 터질 거라고 믿고 있거든. 그런데 생각과 달리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고 나이는 먹어가고 이뤄놓은 건 없지. 결혼하고 아이까지 둘 있는데 하는 일마다 안 풀리니까 많이 갑갑해하는 것 같아.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나도 당신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불편하다는 거 알아. 우리한테 갑자기 생긴 행운을 누군가한테 베풀면 그건 나름대로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호의라는 건 베풀 만한 사람한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솔직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형님 많이 도와주셨잖아. 집 말고도 자잘자잘하게 도와주신 돈 내가 한두 푼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까지 됐다는 건 결국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수도 있어. 그래, 당신 이야기도 더 들어보자. 계속 얘기해봐.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형님이 더 성숙해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찬성이야. 그런데 나한테 요즘 하는 거라든가 앞으로 해나갈 때도 생각하면 믿음이 안 가서. 좋아. 그러면 당신한테 한번 지켜보고 맡겨볼게. 누나가 당신 앞으로도 서운하게 한다거나 당신 눈에 안 찬다고 하면 나는 이 문제에서 전적으로 당신 뜻에 따를게. 결정권은 당신한테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 가족들한테는 다 비밀로 해뒀으니까 말하려면 말하고 계속 감추려면 계속 감추고. 알겠지?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나 믿어주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다. 형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긴 하지만 그거 내려놓고 한번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볼게. 남편과 저는 신혼을 만끽하고 있던 중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로또 복권까지 당첨된 행운이 뒤따랐습니다. 그 행운을 매일같이 스스로의 팔자가 불행하다고 투덜거리며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구는 형님에게 나눠주고 싶어하는 남편. 하지만 전 형님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 이후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했죠. 남편 역시 그런 제 생각을 존중해 주더군요. 솔직히 형님은 남편과는 성격부터가 영 딴판으로 뻔뻔한 데다가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올케. 나 오늘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랑 술 좀 마실 거거든. 와서 대리운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리운전이라뇨? 저 지금 임신해서 한창 조심해야 할 시기예요. 아니, 민호랑 민준이 엄마가 돌봐주고 있다고. 내가 올케한테 그런 것까지 부탁하진 않잖아. 차 좀 운전해 달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게 만들어? 형님이 운전 필요하다고 하면 대리기사를 불러드리는 건 어떨까 싶네요. 누가 돈 없어서 올케한테 이런 부탁하는 것 같아? 같은 여자들끼리 집에 가면서 내 나름대로 할 말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지금 편하게 전화로 말씀하세요. 저번에도 저한테 아쉬운 소리 편하게 잘하셨잖아요. 와, 아직까지 꽁에 있는 거야? 내가 분명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텐데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저한테 화가 나신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시고 물건 집어던지시면서까지 저한테 성질 내놓고 사과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쌓인 게 터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쌓인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때처럼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진심을 듣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사람 참 불편하게 만드는 재주 있다. 우리 올케, 내가 얘기를 안 한 거면 얘기를 안 할 만한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줄 알아야지. 그리고 나 삐딱하고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내가 화가 났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보시라니까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동생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죄다 서운한 사람들 뿐이야. 그런데 전에 올케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 적 있었잖아. 여자로서 같이 잘 지내보자고. 그랬었죠. 그 말했던 게 거슬렸던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거슬렸다기보다는 나를 좀 내리깔아보면서 동정하는 느낌이 들었달까? 솔직히 말해서 동생은 가게도 잘 운영하고 있고 올케도 그 덕 누리면서 집안일이나 하면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뭐야? 나는 집 한 채 물려받은 것도 간당간당하고 재산은 다 까먹고 있고 대출까지 있는 마당이라고. 인생 실패한 거나 다름없는 나 생각하면 내 동생이 날 부양하든지 책임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 슬쩍 내비치니까 올케가 뭐라고 그랬더라? 요즘은 여자라도 자기 능력 가지고 돈 벌고 오히려 가장 역할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했지? 그런데 웃기지 않나? 올케는 집안일이나 하면서 편하게 내 동생 돈 받아먹고 사는 주제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냐고. 저는 형님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형님이 하도 힘들다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린 것 뿐이죠. 그리고 제가 회사 관두고 집안일 하는 건 남편이랑 합의된 부분이고요. 누가 올케 의견 궁금하다고 그랬어? 사람 기분을 나쁘게 쓰면 그에 따른 대가가 생긴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세상 모든 것이 인과응보야. 본인이 저지른 만큼 나중에 되돌려받는 거라고. 알겠어요. 형님, 지금도 술 드신 상태고 많이 기분도 나쁘신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는 주의를 하고 과거에 했던 말들도 제가 취소할게요. 그렇게 지금 내리 깔아보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거야. 사람 칼로 찔러놓고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해결이 되는 거야. 내가 그날 받았던 모멸감이며 상처들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저는 의견 말한 것뿐인데 그걸로 술 마시고 물건 집어던질 정도까지 상처를 받으셨다면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형님도 저한테 잘못해놓고 사과했으니까 됐지 하는 태도셨잖아요. 이 와중에도 변명하고 나 또 몰아세우는 거야? 내가 정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올케가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던 나를 밀어버렸다는 거야. 난 지금 절벽으로 떨어진 기분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솔직히 형님한테 제가 그동안 화낸 적도 없고 의견을 반박하거나 대들고 나선 적도 없었잖아요. 그날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었어. 여기까지는 내가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올케가 벼랑 끝에 서 있던 나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린 거야. 그래서 나는 균형을 잃고 떨어진 거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잘못한 걸까? 아니면 마지막에 손가락으로 밀어서 떨어뜨린 올케가 잘못한 걸까? 비유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그러면은 형님을 밀었다는 뜻인가요? 그래, 밀었다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올케한테 받은 상처 그것들이 지금 계속 떠올라서 미칠 지경이야. 아무리 술을 마셔도 해소가 안 된다고. 심지어 점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올케가 내 운까지 다 갖다 쓰고 있대. 이 집안 여자들이 누려야 될 운을 올케가 다 누리고 있어서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쉴 수가 없는 팔자라고 그랬다고. 이것만 봐도 누구 잘못인지 뻔하지 않아?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형님 기분이 풀리시겠냐고요. 이혼해. 이혼하고 갈라서. 그리고 나서 위자료 받은 거 나한테 전액 다 갖다 바치고. 그 정도 각오 없으면 그런 사과 하지 마.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에는 그만큼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미안하다는 말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은 사과 받아줘야 되지 않냐? 그딴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거든요. 말은 그렇게 해도 내 눈에는 훤히 다 보여. 사과 안 받아준다면서 내심 욕하고 있는 거 훤히 다 보인다고. 정말로 미안하다면 행동으로 증명을 해봐. 그렇지 않은 이상 나는 올케랑 평생 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임신하고 있는 아이에게까지 악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저는 그 뒤로 소통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과를 했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는 시누이의 태도에 남편 역시도 많이 실망을 한 눈치더라고요.
10억가량 되는 로또 당첨금 절반을 받는다면 단숨에 삶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을 텐데 스스로 자신의 복을 걷어차버리는 모습이 한심하기도 했고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죠. 그런데 신우이의 저에 대한 악감정은 제가 피한다고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님, 이거 뭐예요? 왜 율무차를 집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올케가 나한테 잘못한 거 갚으려면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근데 스스로가 죄에 대한 값을 안 치르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그걸 치르게 해주려고 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황당하네요. 정말 이번 한 번은 제가 넘어갈 수 있는데 사과를 하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이 사실 알고 불같이 화낼걸요? 황당하다. 이제 와서 협박까지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올케 때문에 인생이 망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 인생 망가뜨려 놓고 도리어 협박을 해? 나 술 마셨는데 또 진상 부려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혼하게 된 거 형님이 잘못한 것 때문인 거잖아요. 앞뒷일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게 일 벌리시면 그 대가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벌이시면 저도 더 이상 형님 용납할 수 없어요. 가족으로 인정 못 한다고요. 그래, 그런 식으로 자기 잘못 반성 안 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있지. 솔직히 내가 율무차를 타서 마시라고 직접 건네기라도 했어? 내 동생이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율무차 뻔히 알면서 먹을 지능이면 어차피 낳을 아이도 바보일 테니까 그냥 잘못되는 게 낫지 않나? 그 얘기를 남편이랑 시부모님도 납득할까요? 황당한 소리를 하실 거면 조금은 생각을 해보고 말이 되게끔 하세요. 얼마 전에 내가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애 돌봐달라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그 문자도 무시했지. 답장도 제대로 안 했지? 새 남자 만나야 하는데 회방 놓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나도 강수를 둔 거라고. 그래서 임산부 위험하게 율무차를 두신 거라고요? 그것도 이유라고 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감정 솔직하게 말했어. 자꾸 삐딱하게 들으면서 반성 안 하는 올케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라고. 그게 무슨 황당한 이유예요. 저 이제 곧 출산 앞두고 있는 임산부라고요. 행여나 실수로라도 율무차 마시게 되면 애한테 악영향 갈 수 있다는 거 모르고 계셨어요? 만삭이 뭐 유세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애 돌봐달라고 할 때 돌봐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술 마시고 대리 운전기사 노릇하라고 하면 운전기사 노릇하면 되는 거고. 내가 시키는 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올케 보고 있으면 안 미워할 수가 없어. 만삭이 뭐 유세냐고. 황당하네요, 정말로.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딸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겠지. 집에서 팽팽 노는 년이 애나 봐야지. 왜 자꾸 영악하게 굴면서 내 부탁은 죄다 거절인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요. 나는 올케가 진심으로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 못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올케 인생 망가뜨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술 마셨다고 하지만 이건 내 진심이야.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고스란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긴 한숨과 함께 이 사실을 시부모님에게 알렸죠. 그런데 시누이는 또 얌체같이 빠르게 사과를 하며 신혼집에 새 침대를 보내기까지 하더군요. 술에 취한 김에 저지른 실수라는 시누이였지만 남편과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나는 형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서울 지경이야.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으니까 이제 나도 결정을 내려야겠네. 솔직히 말해서 누나한테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당신한테 하는 태도 보니까 더 이상 참아선 안 되겠다 싶어.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침대 선물하는 걸로 넘어가는 것도 황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도 대책을 알아야 안심을 하든지 할 것 같아서. 이제 누나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 그러면 당신 데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아예 누나랑 인연을 끊든지 할 거니까. 참, 당연히 당첨금 나눠주는 일도 없을 거야. 어지간하면 좋게 풀어가고 싶었는데 형님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정말 힘들다. 당신이 이제라도 결정 내려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율무차는 어떻게 놓고 간 거야? 당신 이 문 열어주지도 않았을 거잖아. 어쩌면 어머님한테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 어머님한테는 내가 비밀번호 알려줬었는데 그거 듣고 몰래 찾아온 거 아닐까 싶어.
술 취한 중에도 그런 머리는 또 돌아갔네. 누나 멍청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기도 하다. 뭐가 이상한데? 누나 성격에 돈 아까워서라도 침대를 선물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 이번엔 정말 반성하는 건가? 아니면 더 큰 거 터트리려고 머리 쓰는 건가? 생각해보면 율무차 직접 타서 준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선물로만 준 거니까. 나야 형님, 속을 알 수가 없네. 하여튼 당신은 출산 문제만 집중해. 괜히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썼다가 애한테까지 문제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비밀번호도 일단 바꿔놔야 되겠다. 형님 때문에 정말 힘들다. 앞으로도 조심하라고 협박한 게 아무래도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서 걱정이야. 비밀번호까지 알아가며 율무차만 턱 놓고 간 게 오히려 찝찝하달까? 당신이랑 시부모님이 딱히 따지지 못할 정도만 잘못한 건데 오히려 노린 느낌? 듣고 보니까 정말 이상하기는 한데 비밀번호 바꾸고 나면 별일 없을 거야. 저를 안심시키는 남편이었으나 저는 뭔가 찝찝했죠. 진심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믿는 시누이였으니 사과를 하더라도 본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뭔가 또 앞에 나쁜 짓을 저지를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하던 시누이, 술에 취한 어느 날 자신의 아들 둘을 맡기고 제가 부르는데도 불이 나게 도망치듯 벗어나더군요. 만삭이라 불편한 몸에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어린 조카들을 돌보던 저는 힘들어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죠. 어린 조카들 중 하나가 선물 받은 침대에 오줌을 싸버리는 일까지 생기자 정말 심란했는데 이게 저에게는 뜻밖의 행운으로 작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누이가 숨겼던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형님, 아직도 술 마시는 거예요? 이제야 전화를 받으시면 어떡해요? 왜 그래? 내가 애들 맡기고 올케한테 부탁하는 거 오랜만에 이러는 거잖아. 남자친구들도 만나면서 새신랑 구하는 중이고 민호랑 민준이 며칠 동안 두고 갈 테니까 알아서 좀 봐줘.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면서 힐링 좀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네, 형님. 무슨 생각이신 줄 잘 알겠네요. 뭐야? 올케 반응이 왜 이래? 이제야 내 말을 들을 마음이 생긴 거야? 아니면 술이라도 먹었어? 형님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아무리 기싸움 해봤자 올케는 나한테 안 되는 사람인 거 이제라도 안 것 같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우리 애들 잘 부탁해. 만삭이랍시고 괜히 나한테까지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죠. 형님이랑 관계를 확실히 하겠다는 건 이제 완전히 연을 끊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연을 완전히 끊겠다고? 하, 황당한 소리를 또 하네. 그래, 끊어봐. 끊어보라고. 네가 그따위로 말해봤자 나한테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저번에 시부모님한테도 형님이 저지른 잘못들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선 넘으면 나중에 유산 물려줄 때 안 챙겨줄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선을 넘었는지 말을 해보라고. 무작정 우기지만 말고. 새 신랑 알아본다고 애들 좀 맡겼더니 이따위로 대들고 있으니까 내가 다 황당하네. 민호가 아주 큰일을 해줬어요. 오줌을 싸질러 놨더라고요. 애들 오줌 싸는 거 하루 이틀이야? 까짓 거 바닥 좀 닦고 옷 빨아주고 갈아입히면 될 문제 아냐? 어차피 출산하면 매일 겪게 될 일 예습시켜준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인 건가? 저도 고작 그런 정도면 이렇게 따지지도 않죠. 침대 밑에 저주하는 부적을 잔뜩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네요. 조카가 침대에 오줌 싸지르지 않았더라면 절대 모르고 있었을 뻔했네요. 옳게. 일단 내가 해명하는 이야기부터 들어봐.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였어. 점집 자주 가는 형님이 율무차 사건 이후로 사과랍시고 돈까지 보태가면서 보내준 침대죠. 그런데 거기에 저주하는 부적이 다닥다닥 붙여져 있는 게 오해일까요? 누가 봐도 형님이 한 짓거리 같은데요? 설마 그거 가족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지? 얘기했다가 나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인 거 알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앞으로는 올케한테 정말 잘할게. 대신 말했다간 나 정말 안 참아. 절대 안 참고 앞으로도 괴롭힐 거라고. 자기 죗값을 치러야 된다면서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면서요?
얘기하면서 이미 남편한테며 시부모님한테도 사진 보내놨으니까 이제 곧 다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제정신이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사람 설명은 들어봐야지. 해보세요. 설명. 나한테 나는 올케를 저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올케가 받을 운을 나한테 가져오고 싶은 것뿐이라고. 그거 원래 내가 누렸어야 했던 거고 억울하게 뺏긴 거잖아. 억울하게 뺏겼다고 생각하시니까 여전히 반성 안 하고 있다는 거 아주 잘 알겠네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본인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사실 남편이 얼마 전에 로또 당첨된 일이 있었어요. 그거 형님한테 절반 나눠주려고 했었던 거 이제 없던 일로 하려고요. 뭐? 로또 당첨금? 지금 로또라고 그랬어? 얼마 됐는데? 알아서 못하게요? 형님한테 마음에 빚이 있다면서 남편이 챙겨주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다 없던 일이 됐으니까 신경 끄세요. 형님이 저지른 일 덕분에 이런 거니까 따지고 들지도 마시고요. 잠깐만, 올케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정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정말로 올케를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무당이 하는 이야기를 따랐을 뿐이라고. 만약 올케가 눈 감아주면 내가 받는 절반에서 다시 절반 올케한테 줄게. 이제는 남 핑계까지 대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당당하시더니 이제 와서 저한테 사과하시는 모습이 정말 생소하네요. 본인이 저지른 죗값 잘 받으시고요. 가족들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지 얘기나 들어보자고요. 올케 내가 미안해. 내가 사과한다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사람처럼 굴며 시누이가 제게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앞에 무릎을 꿇며 울게 된 시누이였지만 노발대발하신 시아버지에게 삭발을 당하고 따귀까지 얻어맞고 말았죠. 평소 온화하시던 시아버지의 화난 모습에 많이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죠. 그 뒤로 저희 가족은 시누이라는 사람을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저희끼리 뭉치고 가족끼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누이는 매일 술을 마시며 가족들의 속을 썩이고 있지만 그냥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본인의 분수에 맞지 않을 정도로 행운을 누릴 수 있었는데 시샘 때문에 스스로 복을 걷어차버리고 망가진 시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다 스스로 낭떠러지로 떨어진 셈이니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려고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